자, 박찬정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께 짧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유튜브, 그러니까 고성국 TV를 비롯해서 몇몇 유력한 유튜브가 없다고 한다면 이 선거의 자유우파 진영이 질 수밖에 없어요. 이 뭐 공중파, 공개 언론은 전부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 잘 몰라요. 이 시설이 뭐 좀 외람됩니다만은 언짢게 생각지 마십시오. 이 구멍가게 수준이거든. 이걸 가지고 국민 여론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 저는 천주교 신자로서 이거 하느님의 이 땅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고성국 박사의 평소의 노고에 내가 존경과 경애를 아이고 표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노점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구멍가게로 격상을 시켜주셨어요. 구멍가게란 말을 좀 아니 속수하세요. 노점상에서 저도 구멍가게 수준으로 주먹가게로 유튜브를 올라갔다니까요. 변호사님 덕분에. 일반 사람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시설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예. 예, 건강 괜찮으신가요? 예. 지난번에 그 워커힐에서 우리 단일화 추진위원회 출범시킬 때, 그때, 우리 변호사님 아직 뭐, 그냥, 창창한 음성으로, 대중 연설하시는 걸 제가 뵀습니다. 그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그 이후에 다양한, 단일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고,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집회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 단일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안 되면 국민적, 공적, 국민적 역적이 몇 사람 탄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국민, 공적, 역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이 당사자의 윤석열, 네. 안철수, 네. 그리고 이걸 오늘 이 순간에도 이걸 회방하고 있는 이준석, 요 세 사람이 국민 공적의 반열에 오르는데, 만일 이게 실패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3국을 끝까지 간다, 네. 기호 3을 가지고 간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정권 교체, 정권 탈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행한 사태가 생긴다. 네. 이러면 국민 역적 1호는 안철수, 안철수, 2호는 이준석이. 네. 어차피 뭐 3호도 윤석열 책임져야죠. 왜 그러니까 큰 덩치의 당에서 그 왜 포용 못하느냐 이런 게 따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지금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불행한 사태이니까. 네. 그래서 이번 이 선거에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문재인 정권 예. 5년의 예. 부패, 무능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 그래 자유민주 질서의 훼손 한미동맹 예. 훼손 그래서 김정은이가 서울로 오는 꽃길을 여는데 징검다리를 놔서 예. 문성열은 네. 문재인은 예.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되면 이재명은 그보다 더 지독해. 왜 그러니까 48년 8.15 대한민국 건국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거든. 그렇습니다. 더럽게 출범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재명 5년 중간쯤은 징검다리 사이사이를 이렇게 메워가지고 그냥 첨벙거리지 않고 걸어 내려오게 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예. 위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해야 되는데 지금 야권 후보 중에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40%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는 5 내지 10% 사이인데, 네. 이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이제 집권당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이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서 좀 앞선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예. 이게 숨은 표들이 어느 쪽에 많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숨은표가 조금 더 많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 예. 윤석열 후보 표가 많이 나왔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재명이라는 자가 워낙 이게 나 이재명 지지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한 자. 그러니까 숨기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5% 10% 뭐 그 전후의 지지율이지만은 네. 이것이
정권 탈환, 정권 교체 열망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두 사람이 단일화가 된다면 네. 단순 수치로 비교, 오늘 현재로 윤석열이 41이고 안철수가 8이라면 네. 그냥 49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승수 효과, 그렇죠. 시너지 효과 때문에 네. 이게 팍 뛸 수 있다. 55까지 갈 수 있죠. 정권 교체 여론과 정권 연장, 유지 연장이 15 내지 20%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15 내지 20% 차이로 정권은 교체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앞서면 야권 후보 중에 그만한 지지율을 얻어서 이재명을 압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단일화 걱정할 필요 없지요. 네. 뭐 다 나와라, 다 나와라. 뭐 그래도 이게 넉넉하게 된다 이런데 그게 아니니까. 네. 그게 아니니까 그 혹시나 하는 위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예. 이제 글쎄요, 좀 제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이번에 안 하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죽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안철수는 단일화를 안 해서 만약에 대선에서 지면 말씀하신 대로 공적 1호예요. 정권 교체를 실패한. 그런데 단일화를 안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은 됐어. 그러면 안철수가 거기서 살아남을 가능성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단일화를 안 하는 순간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거기서 정치적 사망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를 안 해도 대통령 선거에서 어찌어찌해서 이길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뭐 정치적으로 대통령도 되고 그 세력이 살아날 수 있으나 단일화에 실패하고 대선에서도 져버리면 이건 안철수보다 훨씬 큰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말 0.1%도 안 되는 요행을 바라고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자꾸 윤석열 후보한테 지금 거짓말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위험한 짓이 없다. 이것들이야말로 정말 간신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네, 그 말씀 진짜 좀 드리고 싶네요. 고 박사 말 중에 첫째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 지금 네. 주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떻든 윤석열 후보보다 한때 앞섰고 예. 지금 박스권이지만은 지지율에 있어서 이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게 박스권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네. 윤석열 경쟁을 하고 있다. 어쨌든 버티고 있어요. 경쟁을 하고 있다. 예. 이게 저는 참 통탄스러워요. 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시점에 아직도 이재명 같은 후보를 그만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또 네. 숨은 표도 있다 하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이 수준인가? 저는 이 고성국 스피커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이 제 가시권에 있지 않는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금 네. 외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전과사범 그것도 죄질이 나쁜, 제가 법조인이지만은 죄질이 나쁜 무고죄, 공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검사 사칭죄 이런 전과사범. 이게 미국이나 일본 같으면 총리나 대통령 후보가 되다더라도 거의 알려지면 그냥 하차해야 돼요. 그 외에 그는 대장동 게이트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네. 공범 졸개들은 매주 월요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재판 받을 때마다 새로운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성남시장 이재명이가 다 설계하고 과정을 다 결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도 이 변방에 무슨 김만배 돈 뿌린 그 사람들 소환한다는 얘기만 있고 이재명 소환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소환해가 이 상태에서 영장 청구하면 구속돼야지요. 그게 대장동 게이트, 성남 FC 게이트, 그 다음에 권순일 대법관과의 이 재판 게이트. 저는 그 부인 김혜경 그런 거는 저는 사실 뉴스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 몸체 자체가 부패 덩어리다 이거야. 네. 이게 쓰레기통에나 갖다 버릴 이런 인격을 가진 자가 후보에 나왔는데 어찌하여 이게
이 제1야당 후보하고 이 간발의 차이로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네. 하고 이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이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 선거판을 저질화시키는데 어제 오늘 보면 이게 우리가 눈이 막 내릴 때 아이들이 눈싸움 하지 않아요. 네. 막 눈을 뭉치고 막 던지듯이 그래요. 아무데나 막 뭉치고 빨리 던진 네. 경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 쪽에 현미경적으로 관찰해갖고 있는 거 없는 거 막 던지다 보니까 이쪽도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질화시키고 있다고 가령. 네. 가령 대표적으로 대장동 게이트를 피하기 위해서 이재명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산 저축은행이라는 게 있어. 그게 이제 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것도 역사적 연원을 따지면 그 뭐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뭐 고문인가 맡은 일이고 그래요. 네. 거기에 일부 대출받은 사람 중에 김만보의 쪽에 무슨 투자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윤석열이 너는 검찰총장 할 때에 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일부가 그 김만배 쪽으로 김만배는 말도 안 해. 일부 흘러 들어갔는데 그게 원인이 됐는데 왜 너는 그걸 조사를 하지 않느냐. 예. 하 이걸 나는 우리 국민들이 그 수준을 넘어섰다고 해. 이걸 보면 이게 본말이 전도되고 황당한 얘기거든. 그야말로 황당한 얘기. 적반하장이죠. 저기 그러니까 예.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러면 아니 1조 이상 말이야. 이게 불로소득이 나올 수 있게끔 그걸 설계한 게 당신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아주 이렇게 해놔버렸는데 그런데 그게 저 이재명 이걸 꺾기 위해서 음. 부득이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래요. 하는 게 이게 예. 참 이게 오늘 토요일 아침이지만 그러니까 말이죠. 이재명 쪽의 전략은 진흙탕으로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든 끌고 들어와서 같이 다 들어온 놈이다 이렇게 지금 가져가는 건데 하여튼 왜 이 이재명의 이런 천박한 전략에 우리 국민들이 쏟고 끌려갔냐 이걸 이제 통탄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아니 끌려가고 있다니까 지금 끌려가고. 예, 알겠어요. 이재명이가 위기 극복 잘하고 말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그 예. 고박사 아까 얘기한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네네. 어쩔 수 없이 단일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질문이 윤석열 진영에서 방심하면 안 되고 그런데 윤석열 진영이 하고 싶은 말 이전에 우선 제가 안철수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안철수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 나오면 안 되지.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요게 대통령 후보 선언 직전에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찾아뵙겠다 그러길래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그 실수야. 그 뒤에 보니까 뭐 반기문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이제 뭐 대통령 후보 선언에 무슨 뭐 유력자들 이렇게 네. 인사드린다. 내가 왜 후회하는 거 하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너 나오지 말라고 얘기해야 하는 걸 내가 실수를 해버린 거야. 왜 나오지 말아야 되느냐. 안철수는 2010년 박원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당선시켜가지고 네. 그게 안철수가 나와야 할 선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인지 박원순을 만들어줬지. 그때 지지율이 안철수가 50%가 넘고 박원순 3%야. 예. 시민운동가 중에서는 박원순이라 이런 말이 무슨 놈의 그 대중성이 있었어요. 그 10년 동안 좌파 시정으로 예산의 상당한 숫자가 시민단체로 막 흘러다르게 만들고 종당에는 지금 오세훈이가 알겠습니다. 시장 됐지만은 서울시 이해가 90% 이상 이놈들이 장악하다 보니까 말이야. 예. 어떻게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서울시정, 대한민국의 수도권의 서울시정이 좌파 시정으로 만든 공로자가 예. 이게 안철수. 그 다음에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단일화. 예. 단일화했고 그 다음에 합당해 그, 공동대표회가 이게 좌파 정권의 기반을 계속 놔가지고 2017년에는 끝내 나와가지고 2등을 했다 이 말이야. 3등 했어요. 2017년. 17년에 그러니까 3등을 한 셈이야. 네, 3등, 야권으로서는 예, 2등을 예, 예. 홍준표 24, 네네. 안철수 20, 유승민 예, 4 예. 이랬으니까 그것도 안 나왔어야지. 그것도 지가 표를 분산시켜가지고 문재인을 당선시켰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권 교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예. 이번에도 또 표 분산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안 나와야 된다. 안 나와. 자, 안 나와. 변호사님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 그러니까 소용없는 말씀이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예. 오늘 아침 이 토요일 아침 이 시점에 후보 단일화 논의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는 사퇴를 전제로 윤석열을 만나가 타협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자, 내가 그럼 안철수 후보한테는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있고. 사퇴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철수 절대 후보한테는 사퇴해야 된다. 사퇴해라. 왜, 예. 왜 그런가 하면 이 안철수 쪽에 희망을 걸었던 건 한 달 전까지 여론조사에 지지율, 적합도 두 가지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단일화를 안철수 쪽으로 됐을 때 하고 윤석열 쪽으로 됐을 때 윤석열 쪽으로 되는 게 지지율이 안철수 쪽으로 되는 것보다 낮아. 그러니까 그걸 희망을 걸고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데, 그러다가 투태력을 해서 합치면 안 되게 돼 있는 데다가 이제 3주 전서부터는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가 예, 뒤쳐졌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거 그 끝까지 나와가지고 결국 회방꾼밖에 안 주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큰 마음 먹고 후보 사퇴를 전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측은 윤석열 후보한테는 품어라. 이 단계에서는 품어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하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측근 일부는 야, 그 더럽게 그 안 해도 이긴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권변 여론조사 지기가 그걸로 보면 이 자식 이거 이렇게 떨어내고 그냥 지 끝까지 나오라 그래도 된다. 우리가 되면 이놈은 영원히 이제 역적이 되고 우리는 된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나 위험하니까. 네. 위험하니까 하늘에 응답한다는 생각으로 더럽다고 생각되지만은 말이야. 이걸 껴안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참고로 해야 할 모형이 97년 대선 때 DJP 연합에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총재하고 이게 단일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단일화라보다도 연대 합작해서 이제 총리 자리도 주고 장관 자리도 배분한 DJP 연대가 있었는데 거기 물밑으로 교섭하다 하는 과정에서 삐걱거리가 잘 안 돼. 그러던 어느 날 김대중 후보께서 청구동 김종필 총재 댁을 불시에 찾아갔어. 예고 안 하고. 근데 이 양반이 고관절 때문에 이제 앉을 때로 변호사님, 제가 지금 10시가 돼서 방송을 마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만 얘기. 원래 우리 변호사님한테 20분 시간을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해서 했으니까 조금 그때, 빨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좋겠습니다. 김종필 총재가 무릎을 꿇고 JP 손을 잡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 김대중, 그러니까 DJ가 무릎을 꿇고 JP한테 도와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이게 안철수가 끝까지 버틴다 이렇게 돼도 이게 속내가 쓰리더라도 그렇게 자가 한번 품어봐라. 알겠습니다. 그걸 자, 오늘 아침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지방 일정이 있어서 10시에는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길게 못 듣는 겁니다. 할 말 다 했어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철수 후보한테는 사퇴하라 그랬고 윤석열 후보한테는 품어라 그랬어요. 이게 정말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인데 어느 쪽이 먼저 해야 됩니까? 안철수가 먼저 사퇴를 해야 됩니까? 윤석열이 먼저 품어야 됩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만나가지고 사퇴한다 그러고 품고 그것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런 상황을 해결해라 단판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만나라라고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지금 만날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저는 이번 주말이 그 점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쪽이 과감하게 포기하든 또는 한쪽이 과감하게 품든 대여대치 크게 버리고 크게 얻는 이런 좀 아름다운 모습을 두 사람이 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언제 만나느냐가 또 문제가 된다. 그냥 윤석열이 지금 강자 아니요. 그냥 찾아가요. 그냥 안철수한테. 찾아가요. 유세하고 있으면 그 유세장에 가서 그 옆에 서 있다가 끝나고 만나고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야지. 그게. 국민은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해가지고 그래야 국민의 여망을 받아가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오른 사람인데 무서울 게 뭐가 있나요? 무서울 게. 윤석열 다음을 보여줘야지. 알겠습니다. 한 말씀 인사하시고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 제가 뭐 표현에 좀 뭐 거슬리는 게 있으나 뭐 제 속내대로 말씀드리시니까 이해해 주시고, 문제는 국민입니다. 국민.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 중에 상당수가 어찌하여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비추어 봐가지고 이게 외신에 조롱거리가 된 이 후보를 그래도 뭐 30몇 프로 지지한다 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옆에 주위에 설득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찬정 변호사님, 단일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오늘 정말 하기 어려운 말씀, 안철수 후보에게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속에 있는 말씀, 또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